자, 바꾸면 합격이다. 이게 제 슬로건이에요. 이번엔 다 바꿔야 돼. 여기 다 바꿔서 여기 다 집어넣을 거예요. 예. 그래서 바꾸면 합격이다 해서 간략하게 커리큘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를 이제 제가 영상에 넣어놨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되냐 해서 그러면 자세하게 아주 간략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썼던 건데요. 뭐 또 쓰는 거지 뭐. 예, 전근대사 9월, 10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전근대사, 근현대사. 뭐 제가 강의 중에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에듀윌 와서 맨 처음 바꾼 게 이거예요. 원래는 분류사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쭉 가는 커리를 탔었죠. 맨 처음에는 다 당황하고 막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이 전근대사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그 다음에 개항기부터 현대사까지를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 8, 90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시수가 약간 차이가 있죠. 시수 같은 경우는 여기가 64 T가 되겠고요. 여기는 일주일에 한 번 4시간씩 해서 32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이제 그 뭐 90여 강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한국사라는 과목 자체가 어쨌든요. 그게 있잖아요. 범위가 있기 때문에 현대사까지 다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늘 그렇습니다. 쉬는 텀들이 있거든요. 가끔 이제 일주일 정도 휴강 텀들이 있어요. 거기는 거의 한국사만 보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끝내야 되니까. 이제 뭐 우리가 국어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범위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끝내야 되니까 어쨌든 뭐 예전에는 한 10강 정도 보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이제 보강 안 하는 그런 수순으로 조금 강의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 8, 90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근현대사 편이 조금 많아지고 있어요. 이 비중이 많아지고 있고 제가 뭐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지금 교과서 국사 교과서를 살펴보면 1, 2, 3, 4 단원 중에서 2단원부터 4단원까지가 근현대사예요. 그래서 1단원이 교과서에서는 요거예요. 1단원 안에 다 끝나요. 다 끝나고 나머지는 전부 근현대사. 그러니까 이쪽도 약간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현대사 파트를 여러분들이 약간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의 마음가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요때는 달려들어요. 특히나 선사시대 겁나 달려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선사시대를 진행하겠지만요. 달려들지 않아도 돼요. 그거 그냥 집에 가서 겁나 공부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있잖아요. 뭐 있어요? 구석기인들 뭐 했습니까? 이동생활 어디서? 동굴에서. 그래서 실제 나오는 건요. 유적지 몇 개만 알면 돼요. 네, 그래서 선사시대 달려들지 말고 그 다음에 고대 정치를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 얘네들 막 싸우는 거 있죠. 그런데 요거는요 나중에 우리가 지금이 이제 7월 달이니까 한 12월, 1월 달 그쯤 되면요 고대사에서 틀리는 분 거의 없어요. 그게 나올 문제가 거의 정해져 있어서 공부할 땐 어렵지만 문제는 겁나 쉬운 그런 파트가 고대사이기 때문에 처음에 막 어렵다고 몰라요 하면서 막 이제 나 바꿀래요 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냥 여기 있으면 돼. 여기 있으면 돼. 절대 바꾸면 안 돼. 여기 들어오면 바꾸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7, 8, 90 이렇게 진행하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필기노트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필기노트로 기본서는 이제 참고용이고 필기노트로 이제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필기노트들이 쫙 생기기 시작했죠. 이거 되게 잘 만들어진 필기노트예요. 여러분들 어디 비교해도 뭐 내세울 수 있는 필기노트 이거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한국사 트렌드와 딱 맞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단권화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 자체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문제 수준이 낮지만 다 알아야 낮은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쭉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우리가 복습 강의 하나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그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이제 인강에도 올라가겠지만 언제였지? 화요일날이에요. 화요일날. 그래서 이제 1시간 요렇게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요때 배운 거 있죠. 요거 배운 거를 이렇게 푸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기준으로 하면 화요일날 7시, 8시니까 1시간 정도 이렇게 꼭 해서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약간 사용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스토리 노트인데 지금 음, 지금 어디까지 솔직히 얘기하면 원고를 어디까지 썼냐면요. 어, 뭐 일단 표지부터 만들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이승만까지 썼어요. 왜요? 이승만이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선사부터 이승만까지라니까요. 이제 누구 남았습니까? 이승만 이후에. 뭐 이제 박정희 정권 보고 그다음에 이제 통일 정책 제가 보기엔 한 7-8시간만 쓰면 이번 주 안에 원고 끝나서 다음 주에 인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풀어서 썼어요. 풀어서 썼는데 거기에 이제 빈칸을 넣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강사다 보니까요 이게 잘 안 돼. 요게 정말 구려요. 이 글 쓰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예전에 그 다른 출판사에서 역사책을 하나 써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원고를 살짝 내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나도 안 해 씨 이렇게 하면서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조교 해가지고 문구를 약간 고쳤어요. 좀 약간 신식으로 고쳐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뭐 걔도 뭐 그렇진 않더라. 그래서 요거는 아마 복습할 때 되게 도움 되실 겁니다. 쭉 풀어서 썼어요. 강의 내용 같은 거.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이거는 우리 정규 과정이죠. 계속 그래서 7, 8, 90 끝난 다음에 11, 12, 1, 2 이렇게 될 거예요. 예전에는 기출 문제풀이가 먼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여기 알고 보면 왜 그랬냐면 예전에는 보면요, 요 현대사까지 다 봤어요. 보자마자 여기를 봐야 돼요. 이거를 기출 문제. 이거는 선사 시대부터 현대사까지 쭉 20문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현대사를 다 틀려. 근현대사 이제 막 배웠는데 다 까먹었는데 다시 푸니까 틀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친구들이 막 좌절하고 막 울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가 근현대사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 이제 어디가 빵꾸가 나요? 여기가 빵꾸 나서 그다음에 선생님 어떡해요? 뭐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원별로 선사, 뭐 고대 정치 이렇게 쭉 이어가다가 합쳐서 기출 문제풀이 뭐 이렇게 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교재 사용할 거예요. 애들에서 나오는 단원별 문제풀이 집도 있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풀이 집도 있어요. 이건 뭐 아마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쪽은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파이널 모의고사인데 이건 동형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기출 변형해서 우리가 20문제씩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직을 보고요. 그다음에 지방직을 이렇게 볼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우리 정규 과정이 되겠고 이건 교환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요 특강이 있습니다. 이건 해당되는 친구들만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 스피드 필기노트 특강이 있는데요. 제가 한 2년 전에 찍어놓은 스피드 필기노트 특강이 있어요. 그게 한 30 몇 강 정도 구성이 된 건데 겁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정리하고 싶다. 그거 계속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제가 찍은 시점에서 2년이 지났는데 지금 한국사 문제가요 완전히 수준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계속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뭐 재시생이라든지 아니면 회동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표와 사료 특강인데 이 연표와 사료 하면요. 왜 둘을 결합했냐? 연표만 하기에는 또 너무 짧아요. 그렇다고 사료만 하기에는 너무 또 뭐라고 해야지? 지루해요. 요 자체가.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뭐 나중에 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고엑스 특강이 있어요. 고엑스는요 기출 지문인데 OX죠. OX 이런 건데 이거는 제가 이게 있어요. 기출 지문 OX 고엑스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필기노트 순서가요 약간 기본서의 순서랑은 달라요. 요게 다른데 그거 그대로 순서를 맞춰놨어요. 맞춰놔서 뭐 이렇게 뭐 내가 미리 한번 해보고 싶다면 이거 해서 외우고 OX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같이 복습용으로 사용해도 괜찮은 교재가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매년 이제 업데이트를 하다가 이제는 이제 그
왜 1판 뭐 1쇄, 2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개정을 계속 시키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나온 것 나올 것 특강이 있는데 요 나온 것 나올 것 특강은 이제 파이널이에요. 그래서 테마로 이렇게 쭉 구성을 해서 뭐가 나오고 뭐가 이제 출제되지 않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교재가 되겠고요. 약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3개년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그 다음에 출제된 것, 그 다음에 출제되지 않은 것 주요 개념 중에서 이거를 구분해서 이제 테마 개념 두고 그 다음에 기출 예상 문제로 이렇게 구성을 했던 교재인데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2년 동안 문제가 거의 그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뭔가 약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테마로 구성해서 이제 마지막에 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 혹은 개념들로 구성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방직을 대비하기 위한 단원별 모의고사인데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 제가 되게 고심을 많이 해봤는데 국가직을 봐요. 이렇게 국가직을 4월 달에 보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지방직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공부를 하냐? 학원 강좌는요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동형 모의고사로 쭉 진행을 해요. 선사부터 현대사까지 이거는 계속 정규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직이 딱 끝나고 나서 국가직을 잘 본 친구들은요 지방직도 잘 봐요. 뭐 그렇더라고요. 국가직 잘 본 친구들은 이제 해당이 안 돼. 그런데 이제 국가직에서 약간 점수대가 조금 애매한 친구들 를 위해서 그냥 단원별로 모의고사 쭉쭉 해가지고요. 이제 이거는 기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예상 문제로 쭉쭉 해서 한번 요 사이 시기에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들 요 한 달 반 요 정도 이거 가지고 못 먹고 살아. 그래서 제가 약간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엄청 겁을 줘가지고. 겁 주면 왜 듣는단 말이에요. 엄청 겁을 줘가지고 이거 국가직부터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문제는 비슷할 거니까 그래서 국가직부터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볼까? 그래서 이거는 시점에 대해서 이게 국가직이 추가가 될지 뭐 지방직이 될지 이거는 조금 상황 판단하면서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요 사이 시기에 니즈가 좀 많았어요. 선생님 이제 국가직 끝났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 진짜 많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갈지 아니면 이렇게 자본주의에 입각해서 이렇게 국가직 이렇게 갈지 이거는 한번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무원 한국사 이렇게 커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국사 쉽습니다. 지금 3개년 동안 계속 쉬워왔고요. 그 다음에 아마 내년에도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여러분들 혹시 수능에서 한국사 최근에 치른 분 있어요? 절대평가에서 50점 만점 있어요? 수능에서? 그래서 한국사 잘 봤어요? 됐고 안 봤어요? 절대평가에서 수능?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딱 좋다. 지금 표정도 딱 좋아.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쉽잖아요. 한국사 문제가 어렵진 왜 째려보는데?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해요. 저도 이제 예전에 입시 강사였기 때문에 가끔 이제 그 대치동의 원장들 도와주러 간단 말이에요. 특강 좀 해달라고 가면요, 전부 1등급 앉아 있는데 한국사가 막 15점 맞아 있어요. 50점 만점에. 이게 뭐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 그래서 보면 야, 한국사를 왜 안 했어? 이렇게 보면 쉬우니까 나중에 이렇게 해버리려고요. 그러다가 다 이렇게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쉽다고 해서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게 한국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범위 자체가 너무 많아요. 이게 그리고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문제 수준이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수준. 그런데 우리는 요 정도 수준까지 봐야 여기서 우리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떻게 됐냐? 예전에는요, 요 정도 수준이라면 문제 난이도가
그러면 어느 정도 봤어야 되냐? 요 정도 봤었어야 됐어요. 요 정도. 이 갭이 이게 장난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지금은 난이도가 좀 낮잖아요. 예전에는 난이도가 높았잖아요. 난이도가 낮으면 이제 어느 정도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가 점수를 95점 이상은 이렇게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90점, 95점 요 정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이 몇 점이었냐? 85점 정도였어요. 85점.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한국사를 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95점을 맞았어요. 95점. 난이도가 높았을 때 그러면 남들보다 몇 점이 돼요? 10점이에요. 플러스 10점. 그러면 이거 평균으로 치면 거의 뭐 2점에 육박하는 점수가 돼요. 그래서 한국사를 요렇게 공부를 했던 거예요. 남과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그러면 왜 남과 격차를 벌려야 되냐? 내가 못하는 과목이 있거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주 사랑하는 영어도 있고 그 다음에 국어도 있고 뭐 이런 전공 과목들도 있고 그래서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예요. 이 정도 수준에서.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요 정도 수준만 공부하면 돼요. 요 정도 수준만 공부하면 요 정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90에서 95. 그런데 이게 합격권 점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만약에 내가 85점을 맞아버렸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점이 돼버려요. 그래서 90에서 95를 맞아줘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나오죠. 나 한국사로 영어 보완할래요. 나 한국사로 국어 보완할래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국어랑 영어랑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트렌드가 그래요. 예전에는 메꿔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다라는 것. 자, 그리고 한국사 공부할 때 이건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이런 거 있어요. 공부하다가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냥 넘어가면 된다라고 제가 맨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요. 거기서 이제 끙끙 앓으면서 수학 문제 풀듯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 그거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절대 안 나와요. 나중에 제가 이제 강의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될 것이고 이런 표현이 있다 하면요. 나중에 막 와서 얘기해요. 선생님 이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안 나와. 아니 선생님 그래도요. 안 나온다니까. 그러다가 지금 막 화를 내요. 안 나온다니까. 네. 여러분들이 끙끙 앓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100% 안 나오는 100% 안 나오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질문 주시거나 그렇게 가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해서 7, 8, 90에서 이제 개념들을 쭉 보고 그 다음에 복습 문제 그 베푸는 강의로 우리가 또 점검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